이제 군부 정치 집단이기 때문에 사회 전반이 이제 폭력과 검으로 상징이 됐죠. 거기에 비해서 이제 이 씨알의 소리는 평화와 펜을 상징하는 하나의 상징적 잡지였습니다. 70년대 군사정권이 가장 두려워한 인물 중 한 사람이었다는 함석헌.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에는 그가 자식들과 함께 말년을 보낸 집이 남아있다. 그가 세상을 떠난 지 15년. 주인 없는 방에 남겨진 유품들은 평소 검소했던 그의 성격을 말해주는 듯하다. 군사정권에 대항한 문필가이자 저항가로 알려진 함석헌. 그러나 그는 저항가이기 이전에 독실한 기독교인이자 동서양의 철학을 아우르는 위대한 사상가였다. 실제로 제가 가까이 모셔보니까 3시에 딱 꿇어앉으셔서 생각을 깊이 하시고 또 고전을 읽으시지 않나.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이 참 새로운 말씀이 참 많은데 저런 말씀이 어디서 나올까? 난 이제 그걸 상당히 궁금했죠. 저는 어느 책에서 저런 것이라고 어느 선생님한테서 저런 말씀이 자꾸 나오는 건가? 그렇지 않아요. 선생님이 실제로 참 새벽 3시에 일어나셔서 생각을 깊이 하시고 하시는 데서 그런 데서 우러난 것이 틀림없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함석헌의 글쓰기 방식은 매우 독특했다. 선생님이 무슨 뭘 참고를 하시거나 다른 책을 물론 보시긴 하시지만은 어떤 무슨 자료를 놓고 쓰시는 것이 아니고 주로 여기에 명상하시고 이 생각을 정리가 되면은 아주 글이 쉽게 나옵니다. 하룻밤에 200자 원고지 100매가 그냥 하룻밤에 나온 적도 있거든요. 네, 그런 반면에 뭐가 정리가 안 되면 아주 고민하시거든요. 못 쓰시고. 함석헌의 생애와 글을 담은 20권의 전집은 그의 사상적 깊이를 잘 보여준다. 그의 글은 책상 위에서 단순히 쓰여진 것이 아니라 불의의 시대를 온몸으로 살았던 시대적 체험과 폭넓은 동서양의 종교와 사상을 아우르는 독창적인 것들이다. 함석헌 선생님은 우리 역사이고 우리 정신이죠. 또 우리 아름다운 말을 그 속에 안고 있죠. 그래서 함 선생님의 전집을 이제 20권을 내고 또 선집을 내고 또 함 선생님에 관한 논문집을 한 서너 넣고 냈는데 이제 그런 일들을 한 것이 우선은 저희 책 만드는 사람에게는 너무나 보람된 일이고. 1901년 평안북도 용천에서 태어난 함석헌은 청년 시절 일제가 세운 관리 평양고등보통학교에 입학해 의사로서의 꿈을 키운다. 그러던 1919년 함석헌은 그의 인생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맞는다. 19살에 겪은 3.1운동은 그가 사회 참여의식에 눈뜨게 된 첫 번째 사건이었다. 함석헌은 훗날 자서전에서 3.1운동이 그에게 미친 영향을 이렇게 기록했다. 만일 3.1운동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나는 입학할 때의 생각 그대로 관리 평양고등보통학교를 졸업했을 것이요. 그랬다면 의학을 했을 것이요. 의사가 됐다면 나도 지금쯤은 큼직한 병원이나 경영했을지 모르고 잘하면 나도 누구들처럼 국회의원에 출마도 했을지 모르고. (3.1운동에) 참가한 후 평양고보로의 복학을 포기한 함석헌은 민족주의 운동의 지성소로 알려진 오산학교에 입학한다. 그곳에서 함석헌은 다석 유영모를 만나 기독교 정신의 바탕을 둔 동양 사상을 배우게 된다. 졸업 후 일본에 잠시 유학을 갔던 함석헌은 9년 뒤 모교인 오산학교의 역사교사로 부임한다. 이 시기 일제의 황국신민화 정책은 더욱 심해져 모든 학교에서 조선 말의 사용과 역사 교육이 금지된다. 그러나 일제의 감시 속에서도 우리말로 된 역사 수업을 계속해 나가던 함석헌은 결국 오산학교에서 쫓겨나고 만다. 그 후 함석헌은 식민지 조선의 역사교사로서 새로운 역사관을 찾아 나선다.
1933년 함석헌은 개간지 성서조선에 성서적 입장에서 본 조선 역사를 기고하기 시작한다. 기존의 식민사관과 극단적인 민족사관을 뛰어넘는 역사인식의 출발이었다. 그는 조선의 역사를 고난의 역사로 보고 참담한 역사를 경험한 민족만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건 고난사관이라고 하는 그런 시각이고, 그 고난은 바로 하나님이 이 민족을 고난을 통해서 연단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다. 그분이 그 후에 모든 글을 읽어보면요, 가장 밑부리에는 그 역사적인 자세가 있습니다. 항상 역사적인 자세가 있습니다. 그러길래 다른 그 신학자들이나 혹은 그 종교하는 공부하는 사람들과는 다른 점이 이 사람에게 있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역사가로서 항상 이렇게 봅니다. 1945년 해방과 함께 소련의 붉은 군대가 블라디보스톡을 거쳐 북한 땅에 발을 들여놓는다. 일제에 저항한 경력으로 북한 지역에서 명성이 높았던 함석헌은 평안북도 문교부장으로 임명된다. 그러나 해방된 조국은 그가 생각하던 모습이 아니었다. 1945년 11월 공산당의 정책에 반기를 든 학생시위대와 소련군의 유혈 충돌이 발생한다. 이른바 신의주 사건으로 불리는 이 사건에 배후 조종자로 몰린 함석헌은 소련군 사령부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는다. 우여곡절 끝에 석방된 함석헌은 1947년 2월 노모와 가족들을 북에 남겨둔 채 월남한다. 그러나 해방 후의 남한 사회 역시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였다. 1948년 8월 15일 남한만의 단독 정부를 수립한 이승만 정권은 공산주의에 맞선다는 명분으로 수많은 친일파 경찰들을 요직에 임명한다. 남한의 민중들은 이승만 정권이 고용한 경찰과 정치 깡패의 테러로 공포에 떨어야 했다. 월남 후 서울에서 스승 유영모와 재회한 함석헌. 유영모로부터 CR이란 용어를 받아들인 그는 그때부터 CR 사상을 개념화하고 발전시켜 나간다. CR의 C는 낱개로서의 씨앗을, R은 그 속에 담긴 알맹이를 의미한다. CR 사상은 5천년 민족사를 일으킨 불꽃 같은 것이 씨앗인 각자의 민중 속에 알맹이처럼 들어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미래의 역사 또한 민중, 즉 CR들의 내부에서 자라고 있다고 생각한다. 전통적인 유교에서는 CR이나 백성이나 국민을 어리석고 어린 못난 사람으로 보통 소인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지 않습니까? 어리석고 어린 존재를 이렇게 보는데 그 유영모 선생님은 정반대로 어버이처럼 어른으로 씨알을 풀이했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놀라운 것이고, 그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함 선생님께서는 민을 가리키는 말로 씨알이라는 말을 이렇게 사용하게 되었죠. 국가를 위해서 시민이나 국민이 있는 것이 아니고 시민, 더 나아가서 이제 함 선생님은 시민도 부족하고 하나하나의 생명체인 씨알들이 진정한 나라의 주인이고 그들을 위해서 국가가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순서를 뒤바꿔 놔서 진정한 의미에서 이제 우리 한국 사회에